다주택자 세금이 다시 오른다. 이런 말 많이 들리죠. 그런데 세금이 오르면 집값이 무조건 내려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집값이 움직이는 진짜 경로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해요. 그리고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빌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먼저 사람들이 말하는 세금이 정확히 뭔지부터 봅시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보유, 취득, 양도로 나뉘어요. 보유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돈입니다. 취득세는 집을 살 때 한 번 크게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세는 집을 팔 때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이죠. 같은 세금 인상이라도 어떤 세금이 오르냐가 핵심입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집을 계속 들고 있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일부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져요. 반대로 양도세가 너무 높으면 팔기 싫어서 버티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 가격이 쉽게 안 빠질 수 있어요. 취득세가 오르면 새로 들어오는 투자 수요가 약해집니다. 즉 세금은 집값을 바로 누르기보다 사람 행동을 바꿉니다. 이제 집값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경로, 매물 증가를 봅시다. 보유 비용이 커지면 현금 흐름이 약한 사람부터 정리하려 해요. 이때 금리가 높다면 압박이 더 커져 매물이 더 늘 수 있습니다. 매물이 늘면 일부 지역은 가격이 식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로, 잠김 효과도 같이 작동해요. 양도세 부담이 크면 이익이 있어도 팔기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물건이 줄고 가격이 버티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보유세는 매물 증가, 양도세는 매물 감소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경로는 전세와 월세, 즉 임대 시장으로 번집니다. 이제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임대료로 일부 넘기려는 시도가 생겨요. 다만 임대료는 수요가 버텨줘야 올릴 수 있습니다. 전세가 빡빡한 지역은 임대료가 먼저 오르고 체감 물가가 커져요. 즉, 집값만 보지 말고 전세, 월세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이에요. 세금 인상은 어느 구간에 더 세게 맞을까요? 보통 다주택자는 지역도 보유 목적도 대출 구조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세금 인상이라도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버팁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첫 번째 변수는 금리예요. 금리가 높으면 이자 부담이 커져 보유세 인상이 더 치명적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보유 부담이 줄어 매물이 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 뉴스만 보고 집값을 예측하면 자주 틀립니다. 두 번째 변수는 대출 규제와 현금 흐름입니다. 대출이 막혀 있으면 새로 살 사람의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매물이 늘어도 가격이 확 떨어지기보다 거래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면 가격은 느리게 움직이고 체감은 더 혼란스러워져요. 이제 서울과 지방을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서울은 수요가 강한 편이라 충격이 와도 완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지방은 수요가 약한 곳이 많아 매물 증가가 가격에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인상은 지역에 따라 체감 결과가 달라져요. 다음은 주택 종류,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차이입니다. 아파트는 선호가 높아 거래가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편이에요. 빌라나 오피스텔은 수요가 민감해서 분위기 나쁘면 거래가 더 빨리 식습니다. 이때 세금 부담이 겹치면 가격보다 매수 심리가 먼저 무너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세금 올리면 다 팔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은 팔면 양도세, 안 팔면 보유세, 둘 다 부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버티기, 일부는 정리, 일부는 임대 전환으로 갈라집니다. 즉 시장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여러 힘이 동시에 당깁니다. 이제 집값에 진짜 영향을 보려면 한 가지를 꼭 봐야 해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매물과 수요가 실제로 만나는 지표죠. 세금 인상 이후 거래량이 늘면 매물 증가 경로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거래량이 줄면 시장이 잠기거나 매수자 힘이 약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전세 가율과 임대료 흐름입니다. 임대료가 오르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구매 시점이 늦춰질 수 있어요. 결국 세금은 집값만이 아니라 전세, 월세, 소비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리가 집값에 미치는 힘을 짚어볼게요. 사람들은 세금이 오르면 먼저 이제 집값 떨어지나 라고 기대합니다. 기대가 커지면 실수요도 매수를 미루고 관망하게 돼요. 관망이 늘면 거래량이 줄고 가격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차피 서울은 오른다라는 믿음이 강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조금만 금리가 내려가도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인상은 단독 변수라기보다 심리와 금리와 함께 봐야 해요. 자,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시나리오 하나, 보유세 상승과 고금리가 겹치면 매물이 늘고 가격이 식습니다. 특히 수요가 약한 지역이나 비선호 주택에서 더 빠르게 체감될 수 있어요. 시나리오 둘, 양도세 부담이 크면 시장이 잠겨 거래가 줄고 가격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 하락보다 거래 절벽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시나리오 셋, 임대료가 오르면 실수요 부담이 커지고 시장 분위기가 복잡해져요. 이 집값은 그대로여도 전세, 월세 때문에 체감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한 줄로 오른다, 내린다를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해야 할까요?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째, 세금이 보유세 중심인지 양도세 중심인지 방향을 확인하세요. 둘째,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인지 높은 금리가 오래 가는지 보세요. 셋째, 거래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로 시장의 진짜 반응을 확인합니다. 넷째, 전세, 월세가 오르는지 임대 시장이 빡빡한지 체크하세요. 다섯째, 지역별 수요, 특히 서울과 지방의 체력 차이를 꼭 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청자 유형별로 한 줄 조언을 드릴게요. 무주택이라면 세금 뉴스보다 금리와 전세 흐름을 먼저 보세요. 1주택 실수요라면 단기 가격보다 내 생활비와 상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다주택자라면 보유 비용과 양도 비용을 비교해 정리돼 임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취득세와 대출 규제 때문에 수익 구조가 바뀌는지 먼저 계산하세요. 결론입니다. 세금 인상은 집값을 직접 누르는 버튼이 아닙니다. 세금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공급과 수요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금, 어떤 금리, 어떤 지역인지로 판단해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로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